P가 D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P가 변제받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다거나 변제를 거절하면은 D는 법원에 있는 공탁소에 변제 공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거죠. 그래서 변제 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제 공탁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P의 D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고요. 당연히 D의 P에 대한 채무도 소멸되겠죠. 그래서 없어지고, 그리고 공탁소에 대해서 P는 채권자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D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변제 공탁의 경우고요. 담보 공탁이나 배당을 위한 집행 공탁은 변제 공탁과 달라서 공탁을 한 사람이 공탁자가 공탁소에 맡겨놓은 돈을 임의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제 공탁은 P가 찾아가기 전에 자기가 맡겨놨던 걸 다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서 담보 공탁, 집행 공탁, 그리고 변제 공탁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P는 D가 맡겨놨으면 빨리 찾아가는 게 좋죠. 만약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일을 유보하고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공탁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채권 채무는 소멸되고 공탁소에 대해서 P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 D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P가 먼저 액션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P가 공탁소에 공탁 수락 통지를 합니다. 내가 공탁금을 찾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통지를 하면요. 그러면 D의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의 공탁금 출구권은 남아있고 D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소멸되게 되고요. 만약에 D가 액션을 먼저 취해서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공탁금을 다시 맡겨놨던 걸 다시 찾아가 버렸어요. 마음이 변해서. 그러면은 P의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P가 공탁 수락 통지를 하면은 D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소멸되고요. D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맡겨놓은 돈을 다시 찾아가 버리면은 P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만 소멸하면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멸하는 동시에 P의 D에 대한 채권, 즉 D의 P에 대한 채무가 다시 소급적으로 살아납니다. 이거는 민법 489조 1항에 공탁금을 회수해버리면은 공탁을 안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1번과 같이 P가 공탁소에 공탁수락 통지를 함으로써 공탁금 회수 청구를 소멸해버리면은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다른 사람이 뭐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없어진 청구권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요. 역시 그도 마찬가지로 공탁금 회수 청구에서 돈을 찾아가 버리면은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P의 채권자가 뭐 압류하거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이건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소멸한 권리에 대한 강제 집행이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P가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D가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그대로 가서 지금 P의 D에 대한 채권 소멸했고요. 공탁소에 대해서 P는 출급 청구권을 갖고 D는 회수 청구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P의 채권자인 X가 출급 청구권을 가압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D의 채권자인 Y가 이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가압류가 먼저 됐고 뒤에 이제 압류 추심 명령이 됐습니다. Y는 이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으니까 공탁소에게 D가 맡겨놓은 공탁금을 나에게 달라. 내가 추심 명령을 받았으니까 라고 D를 대신해서 Y가 회수 청구를 했습니다. 공탁소에. 그럴 경우에 공탁소는 돈을 그냥 내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P가 공탁소로부터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에 먼저 가압류가 됐기 때문에 이 가압류를 이유로 Y의 추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보면은 P를 피공탁자로 해서 P가 돈을 찾아가라고 공탁을 했는데 여기에 가압류가 딱 돼버렸으니까 이제 이후에 D는 돈을 못 찾아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판례는 이 가압류는 출급 청구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영향이 있지 이 가압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한 가압류는 회수 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자는 독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Y는 추심 명령을 얻었으면 공탁소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고 공탁소는 이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돈을 내주어야 된다라고 판례가 판시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심 명령에 대해서 응해서 공탁소가 돈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Y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거는 Y가 D를 대신해서 회수를 한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공탁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거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됩니다.
즉 D가 이 상태에서 돈을 회수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돈을 회수해버리면은 P의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금 청구권을 소멸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도 P의 공탁소에 대한 출금 청구권을 소멸해버리는 거고요. 가압류할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 가압류도 무효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결국 Y는 공탁소에 대해서 공탁금 회수를 받아갈 수가 있고 X는 먼저 가압류를 하긴 했지만 Y가 돈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가압류는 무효가 돼버리고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요 지금 나왔던 결론은 Y가 아니라 P가 이 공탁으로 소멸하는 채권 말고요. 다른 채권이 있어서 P가 요 다른 채권에 기해서 이 회수 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P가 별도 채권으로 압류 추심 명령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돼서 출급 청구권에 기해서 P가 찾아갈 수는 없지만 P는 별도 채권에 기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갖고 공탁소로부터 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8마 5697 판결의 판시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P가 출급 청구를 하려고 그러다가 X의 가압류 때문에 못하니까 다른 우회로를 찾아갖고 강제 집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채권에 기해서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이 또 하나 있어갖고 이것에 기해서 이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강제 집행을 면탈하거나 우회하는 어떤 꼼수를 부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Y가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